안녕하세요. 건축공학부 18학번 안채연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건물은 바로 허스트 타워인데요. 이렇게 뉴욕 맨하튼 고층 빌딩으로 자리하고 있는 이 허스트 타워는 원래부터 이렇게 고층의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이 건물의 역사는 바로 1928년부터 시작되는데요. 1928년 당시 언론가 재벌이었던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는 당시 신문사의 본사를 뉴욕 맨하튼의 초고층 빌딩으로 지을 것을 계획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얼마 후에 세계 대공황으로 인하여 초고층 빌딩이 아닌 6층 규모의 허스트 인터내셔널 매거진 빌딩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78년이 지나 2003년에는 허스트가는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새로운 건축가를 찾았고 바로 노먼 포스터가 이 허스트 타워를 2003년부터 2006년 3년에 거쳐서 이렇게 46층의 초고층 빌딩으로 다시 만들게 됩니다. 허스트 타워의 핵심 구조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다이아 그리드, 그리고 메가 컬럼, 메가 다이아고널, 즉 메가 스트럭처, 그리고 엘리베이터 코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저층부를 담당하고 있는 메가 스트럭처를 보시면 메가 스트럭처는 메가 컬럼, 메가 다이아고널 이렇게 두 가지로 즉 큰 사선 부재 그리고 큰 기둥을 활용하여서 건물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둥과 보를 여러 개 사용하여 일체식 거동을 하는 것과 달리 이렇게 큰 기둥과 큰 사선 부재를 사용하게 된다면 적은 개수의 기둥과 사선 부재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중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효율성과 개방감 또한 증가되게 되죠. 그리고 전층부에 걸쳐 있는 엘리베이터 코어 부분은 전단벽으로 엘리베이터 코어 부분을 만듦으로써 이 허스트 타워 건물의 코어를 완성시키게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수평하중에 대한 저항력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의 핵심이라고 불릴 수 있는 다이아 그리드를 설명해드리면 우선 다이아 그리드라는 명칭은 대각부재의 다이아고널 그리고 격자의 그리드의 합성어로 다이아 그리드란 이제 대각 사선 부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모듈이 여러 개 배치됨으로써 하중이 전달되게 되고요. 이렇게 이 식은 이제 하중이 전해졌을 때 각각의 삼각형 모듈에 나타나는 부재력을 나타내 본 식입니다. 때문에 수직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은 각각의 사선 부재에 압축력이 작용하게 되고 그리고 보부재에는 인장력, 수평 하중이 작용하였을 때는 이제 하중이 이렇게 바람의 풍량과 그리고 어디서 작용하는지 그리고 작용되는 모듈의 위치에 따라서 압축력과 인장력이 작용하는 부재와 그리고 부재력이 달라지게 돼서 조금 더 긴밀하게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중의 이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접합부, 노드 부분인데요. 이 노드 부분은 허스트 타워에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바로 내부 노드 그리고 코너 노드 이렇게 내부 접합부와 코너 접합부로 나뉘게 되는데요. 허스트 타워의 내부 접합부는 총 84개의 내부 접합부가 있고 하중을 이런 식으로 2개의 방향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너 접합부는 허스트 타워에 총 16개의 코너 접합부가 있고 이건 내부 접합부가 다르게 하중을 3개의 방향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 코너 접합부에 특이한 별명이 있는데요. 바로 이 코너 접합부가 생김새가 새잎을 닮아서 일명 새잎 접합부라고도 불립니다. 때문에 이런 다이아 그리드는 특징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삼각형 모듈로 하중을 전달하기 때문에 압축력, 인장력만으로 하중을 전달해서 전단 변형을 최소화시키고요. 수평 하중과 수직 하중의 이동이 다이아 그리드 컬럼, 즉 사선 부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 기둥을 제거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공간 확보가 가능하고 비정형적인 외관 표현 또한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횡력에 대한 저항력 또한 일반적인 구조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하고 철골 부재의 절약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허스트 타워와 시공 시에 철골 부재가 무려 21% 정도나 절약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허스트 타워를 정리해드리면
우선 기존에 있던 6층짜리 건물 허스트 인터내셔널 매거진 빌딩에 노먼 포스터가 설계하고 시공한 40층짜리 다이아 그리드 구조물을 얹음으로써 지금의 46층 초고층 빌딩 허스트 타워가 완성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기존 건축물이 갖는 의미와 더불어 커가는 허스트 타워의 미래의 가치관을 담은 본사가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메가 프레임 구조는 튼튼한 기초와 저층부의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게 했고요. 다이아 그리드 구조는 고층부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내부 기둥을 제거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핵심 구조를 조합한 결과 허스트 타워는 공간 활용 효율성을 극대화하였고 철거 부재 또한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 시스템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우선 이 위쪽을 보시면 지속 가능성 시스템은 허스트 타워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허스트 타워 시공 시에 이렇게 이중 유리를 사용해서 단열과 차열에 효과적으로 대비를 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유리도 그냥 유리가 아닌 로이 코팅이 된 유리를 사용하여서 여름에는 태양의 복사열 에너지 차단 그리고 겨울에는 난방기구에 적외선을 실내 반사시킴으로써 더욱더 실내 온도 조절을 잘 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점이 허스트 타워의 이 우수 재활용 시스템인데요. 이 우수 재활용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허스트 타워 그 지하에 탱크가 있는데 이 탱크에 저장된 빗물을 가지고 급수 시설과 그리고 조경수로 사용하였던 점이 굉장히 수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결론 부분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지속 가능성 시스템 그리고 철골 부재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1%나 절약하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공 시에 환경을 생각한 허스트 타워 환경을 생각한 노력들이 돋보여서 미국 친환경 건축 인증물 리드에서 허스트 타워는 뉴욕 최초로 상업용 오피스 빌딩 부분에서 골드 리드를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